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영화 SF 대작 듄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고편을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듄의 원작은 60년대에 출간된 소설로 역사상 최고의 SF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방대한 스케일과 독특한 세계관이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참고로 듄은 이미 여러 번 영상화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70년대에 알레한드로 조도롭스키 감독이 영화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이후 1984년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TV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카리오, 컨택트, 블레이드러너 2049로 유명한 드니 빌레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레이드러너 2049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아주 기대하고 있네요. 또 학창시절 한창 듄 시리즈에 빠져 지낸 적이 있는데 새로운 영화 제작이 오랫동안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을 맡게 되면서 프로젝트가 진척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드니 빌레브와 듄은 개인적으로 정말 꿈같은 조합이네요. 원작 소설을 읽은 것이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원작과 비교하며 예고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나치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소설이나 이전 영화들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미래, 우주로 진출한 인류는 황제와 대가문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황제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레토 아트레이드 공작에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초인적인 지각 능력을 주며 초강속 항해의 필수적인 자원, 스파이스가 채굴되는 유일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관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공작은 첩인 레이디 제시카, 아들 폴과 함께 아라키스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아라키스를 둘러싼 음모에 휘말리고 폴 아트레이드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고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고편은 영화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의 얼굴을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예지 능력이 개화되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은 꿈속에서 아직 실제로 만나지 않은 여성과 키스를 나눕니다. 폴의 꿈에 등장하는 건 아라키스의 원주민인 프레멘족 여성 찬미인데요. 마블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위대한 쇼맨에 출연했던 젠다야가 찬리 역을 맡았습니다. 찬리의 눈이 파란색으로 빛나는데요. 프레멘족은 스파이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눈이 파란빛으로 빛나는 게 특징입니다. 원작에서는 흰자를 포함한 눈 전체가 파란빛이라는 묘사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흰자 쪽도 약간 파란빛을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파란빛이 진하면 감정 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일드하게 가는 것 같네요. 이어서 폴이 성전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원작의 지하드 대신에 크루세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논란이 있는데요. 지하드는 이슬람교에서 영적 투쟁,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작 소설은 중동의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작품 내 등장하는 상당수의 용어가 아랍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제작진이 지하드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크루세이드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팬들도 있네요. 다시 꿈속 장면이 나오면서 모래 언덕 위에서 불타는 장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암시하는 장면이네요. 다음은 폴이 베네 게세리트의 교모 가이우스 헬렌 모히암과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폴이 꿈에서 깨어날 때 자고 있던 침대와 이 장면에 나오는 방을 보면 상당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듄 세계관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이지만 봉건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세트나 의상이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네요. 다음 숏에서 폴이 입고 있는 정복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제국주의 시대의 군복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84년작의 의상보다는 미니멀한 느낌이지만 드라마판에 비해서는 고풍스러운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 역할을 맡은 티모시 샬라메는 84년작의 카일 맥락클란보다 더 어리고 선이 가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배역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떤 행성의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낮게 깔린 안개 속에서 번개가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막 행성인 아라키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트레일러에 나오는 시점이나 습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아트레이드 가문의 본성인 칼라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후에 나오는 칼라단의 모습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서 다른 행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다음 장면에서 모히암은 어떠한 상자를 보여주면서 폴을 시험하는데요. 여기서 모히암의 얼굴이 비춰지는데 망사로 된 베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84년작 베네 게세리트 교모의 맞박이 패션에 비하면 비교적 평범한 비주얼이네요. 그리고 모히암은 폴의 목에 곰 자바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독침을 갖다 대며 상자에서 손을 빼면 찌르겠다고 위협합니다. 폴이 상자 속에 무엇이 있냐고 묻자 모히암이 고통이라고 대답하고 폴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내지릅니다. 다음 장면은 칼라단 행성의 해변을 거닐고 있는 폴의 모습인데요. 영화의 첫 스틸로 공개되었던 장면이죠. 공중에 우주선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점이 뭔가 일상적인 느낌이라 먼 미래의 세계관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폴이 손등에 있는 버튼을 조작해 보호막을 켭니다. 듄 세계관에서는 작중 설정인 홀츠만 효과를 이용한 개인용 보호막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요. 이 보호막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투사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듄 세계관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총인 라스건으로 이 보호막을 쏘면 핵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 원거리 무기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근접전 위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84년작에서는 상자 모양의 안쓰러운 CG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푸른빛을 띠는 파장 형태로 표현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나름 멋지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폴은 아트레이드 가문의 워마스터 거니 할렉과 함께 무술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타노스와 케이블 역으로 유명한 조시 브롤린이 거니 할렉 역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84년작에서는 스타트rek의 피카드 함장과 엑스맨의 프로페서 X로 유명한 패트릭 스튜어트가 거니 할렉을 연기했습니다. 근접 전투 액션이 상당히 스피디한 느낌인데요. 원작에서는 보호막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막기 때문에 근접전 시에는 방어는 빠르게, 공격은 느리게라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독특한 설정을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지 궁금했는데요. 일단 예고편에서는 빠른 동작 위주로 보여주네요. 견제는 빠른 동작으로 하고 치명적인 일격만 천천히 하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칼라단에서 석양 혹은 일출을 바라보는 폴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레토 아트레이드 공작이 석판을 만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인사이드 르윈, 엑스마키나, 엑스맨 아포칼립스, 스타워즈의 오스카 아이작이 레토 공작을 연기합니다. 처음 오스카 아이작이 공작 역할을 맡았다고 들었을 때 이전에 공작을 연기했던 다른 배우들과 비교해서 너무 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흰머리와 수염 덕분인지 공작의 위험에 걸맞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오버로 들리는 모히암의 대사는 너는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의 조상들 중 누구도 배우지 못했던 것이지 라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볼 때 오스카 아이작이 만지고 있는 석판은 아트레이드 가문의 묘비나 석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순전히 추측입니다. 다음 숏은 칼라단 행성에 있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성으로 보이는데요. 건물의 깃발에 아트레이드 가문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네요. 다음은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사람들인데요. 레토 공작이 이 과정을 지켜보는 자신의 첩이자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에게 다가갑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위대한 쇼맨에 출연한 레베카 퍼거슨이 베네 게세리트 출신의 레이디 제시카를 연기합니다. 레토 공작이 제시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제시카를 공작이 다독이는 장면 같습니다. 아라키스 행성을 관리하는 건 아트레이드 가문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는 행성 전체를 통치하고 있어요 라는 폴의 말에
모히암은 공작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폴은 아버지가 더 부유한 행성을 얻을 것이라고 답하지만 모히암은 공작이 그것도 잃게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요? 다음 숏은 사막 장면인데요. 백사막의 부드러운 모래로 이루어진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듀는 요르단 로케를 통해 아라키스의 사막을 촬영했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은 실제로 사막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그곳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다음 장면은 아라키스에 도착한 아트레이드 가문의 사람들이 우주선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레이디 제시카와 뒤에 있는 여성들이 아랍풍의 장신구가 달린 베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레토 공작은 갑옷을 입고 있고요. 레토는 아들 폴을 되돌아보는데요. 폴이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음은 아라키스의 사막에 아트레이드 가문의 우주선들이 착륙해 있는 풍경입니다. 공중에도 우주선 몇 대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우주선은 지상의 사열에 있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병사들과 비교해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주선의 디자인은 매우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인데 거대한 스케일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은 폴과 가신들이 던칸 아이다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뒤에 동양풍 우산을 들고 있는 뚱뚱한 남자는 스티브 핸더슨이 연기하는 멘타트, 투피르 하와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듄 세계관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기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가 오히려 지배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반기계 운동을 통해 인류는 기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를 경계하는데요.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정신 수련을 통해서 사실상 인간 컴퓨터가 된 이들을 멘타트라고 부릅니다. 투피르 하와트는 아트레이드 가문을 섬기는 멘타트로 폴 자신도 멘타트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쿠아맨과 왕좌의 게임의 칼 드로고로 유명한 제이슨 모모아가 던칸 아이다호를 연기하는데요. 던칸 아이다호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신복으로 프레맨들에게 사절로 보내졌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맨 부족의 스틸 슈트를 입고 있는데요. 이 스틸 슈트는 사막에서 생존하는 걸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던칸과 폴이 아주 친근하게 포옹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음 숏에서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하는 프레맨족의 지도자 스틸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빗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사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스타워즈 클론의 습격에 나오는 클론들의 사열 장면이 떠오르는 거대한 스케일이 인상적이네요. 비가 오는 걸 보면 아라키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세력의 병사들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트레이드 가문의 병사들이 아니라면 황제의 친위대인 사다우카나 아트레이드 가문의 적인 하코넨 가문의 병사들로 보이네요. 다음 숏은 레슬링 선수 출신의 배우이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로 유명한 바티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티스타는 감독의 전작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출연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바티스타는 글로수 라반을 연기합니다. 라반은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조카로 비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이 없고 창백한 피부 때문에 딱 봐도 사악해 보이는 외형이네요. 하코넨 가문의 복식 같은 경우에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정복과 마찬가지로 묘하게 84년작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숏에서는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이 모습을 비추는데요. 스웨덴의 명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남작을 연기합니다. 남작은 거대한 체구가 특징인데요. 너무 뚱뚱해서 중력 장치를 통해 이동을 할 정도입니다. 수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특수 분장을 통해서 훨씬 체구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하코넨 병사들이 어딘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이디 제시카의 쌩얼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폴이 웰링턴 유해 박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해 박사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주치의로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과 와호 장룡의 장첸이 연기합니다. 기존 매체에서는 유해 박사가 백인으로 등장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대만 출신의 장첸이 유해 박사를 연기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빗속의 사열 장면에 나왔던 사다오카나 하코넨 병사들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장면들을 보면 아마 사다오카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스틸 슈트를 입은 레토와 폴의 모습이 지나가고요. 헬멧을 쓴 병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던칸이 병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나오는데요. 이쪽도 사다우카 아니면 하코넨 병사들인데 아마 하코넨 병사들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이어지는 전투 장면을 보면 쉴드가 푸른색 혹은 주황색으로 빛나는데 자세히 보면 진영별로 색깔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쉴드가 뚫릴 때는 주황빛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모히암이 폴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고편 시작 부분에 나왔던 찬미가 다시 나오는데요. 폴과 찬미가 처음 조우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장소 위를 비행하는 비행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숏에는 오니소프터가 등장하는데요. 오니소프터는 날개짓을 하며 나는 비행선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잠자리 같은 생김새에 자세히 보면 날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날개짓을 하며 나는 비행선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이 그냥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재현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이와 아트레이드 가문의 병사들이 공습에 허둥대는 모습이 나오고요. 하코넨 남작이 검은 액체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약간 새알 팥죽 같네요. 다음은 복도를 지나가며 울상을 짓는 제시카의 모습이고요. 던칸, 폴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준 시리즈의 상징이자 아라키스의 사막에 거주하는 거대한 생명체 샌드웜이 하베스터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샌드웜은 이빨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네요. 건이와 폴이 오니소프터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유에 박사의 모습이 지나가고요. 리에트 카인즈의 모습이 보입니다. 리에트 카인즈는 아라키스의 행성 생태학자로 원작에서는 원래 남성이었습니다. 84년작에서는 얼마 전에 작고한 배우 막스 폰 시도우가 연기했었죠. 이번 영화에서는 샤론 던컨 브루스터라는 여배우가 연기합니다. 다음 숏에는 오니소프터의 비행 장면이 추가로 나오고요. 다음에는 라반이 나오는데 뒤에 아까 보였던 검은 병사들이 있고 라반 및 부하들과 복장 색깔이 매치되는 걸 볼 때 하코넨 병사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의문의 인물이 레토 공작의 셔츠에 피로 손자국을 남기고요. 폴이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과 프레멘족 남성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덩칸이 칼을 치켜드는 모습이 지나가고요. 찬미,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 속에서 오니소프터를 조종하는 폴의 모습이 나오고요. 폴의 것으로 보이는 손이 사막의 모래를 한 움큼 지어두는데요. 모래 속에 살짝 반짝이는 것이 스파이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보이스 오버로 폴이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라는 베네 게세리트의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던칸이 사막에서 무릎을 꿇고 폴의 손을 부둥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프레멘족들 사이를 비장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음 숏에서는 사막의 모래가 마구 진동하며 땅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스틸 슈트를 입은 두 명이 황급히 도망치고 모래가 거대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서 샌드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샌드웜은 거대하긴 한데 하베스터를 집어삼키던 장면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동일 개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숏에서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스틸 슈트를 입은 사람의 눈가를 보면 폴인 것 같은데요. 폴의 형체와 대비되는 샌드웜의 거대한 크기가 인상적입니다. 이번 샌드웜은 이빨이 아주 가늘고 촘촘해서 털처럼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제법 인상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로고가 나오며 예고편이 끝납니다. 예고편에 사용된 음악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 수록되어 있는 이클립스라는 곡입니다. 다만 예고편에서 사용된 건 영화의 음악을 맡은 한스 짐머가 어레인지한 버전이라고 하네요. 예고편에서 한스 짐머의 음악 대신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핑크 플로이드는 제작이 무산된 조도롭스키 감독의 듄 영화에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의 선곡은 조도롭스키 감독에 대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헌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예고편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샌드홈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네요. 십수년 전에 듄의 몹시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감상했던 듄의 영상화 작품들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면도 많았습니다. 린치 감독의 1984년작은 고딕풍의 비주얼은 좋았지만 내용적으로 아쉬운 면이 많았고, 2000년에 나왔던 드라마판은 내용적으로는 좀 더 소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술이나 연출은 TV 드라마의 한계인지 아쉬운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듄이 다시 한번 제대로 영화로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래왔는데, 그래서 이번 예고편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예고편만 공개된 만큼 실제 작품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의 전작들을 생각하면 믿음이 갑니다. 다만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블레이드 러너 2049도 작품성에 비해 흥행은 매우 저조했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작품이고, 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작 소설의 일부를 2편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후속편을 위해서도 흥행이 꼭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듄의 원작은 명작 SF 소설이지만 1960년대 작품이고 이후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작 듄 자체는 그렇게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네요. 또한 개인적으로 절제되어 있고 미니멀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비주얼을 매우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비주얼이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비주얼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면서도 더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열 장면이나 샌드홈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스케일도 아주 흡족하고요. 영화의 촬영 감독이 스타워즈 로그 1과 더 배트맨의 그레그 프레이저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한스 짐머의 음악이 기대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캐스팅도 아주 화려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아직 예고편에서 보이지 않는 캐릭터들도 몇몇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예고편이었습니다. 현재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이 많지만 새로운 듄 영화를 정말 오래 기다려왔고, 또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를 기세네요. 영화가 잘 나와서 흥행에 성공하고 꼭 시리즈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듄 예고편 정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듄의 예고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